영상이 좀 알아서 커팅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요거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게 해석의 여지가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가 이번에 되게 짧아요. 이게 세화고등학교 기출인데 뭐 어느 학교나 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 가지고요. 이건 최고차 한번 줍니다. 기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거든. 이라는 문제예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제 모의고사용 수능형 문제라고도 하고요. 이게 해석의 베리에이션이 이제부터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 쓰고 시작할게요. 여기부터는 아마 필기보다는 듣고 필기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될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자, 문항에서 이제부터 이런 얘기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수험생 이제 심화 들어가면은 심화 문제집이 잘 많지는 않은데 선생님은 많이 이야기 될 거야 라는 것 중에 하나라서요. 최고차인 개수가 1인 3참수 fx다 이 말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게 3참수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 라는 게 우선은 지나가야 돼요. 이제 해석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는 문장 하나에서 단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내가 무언가 경우의 수를 자꾸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3참수나 이런 식으로 2개 정도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거기에서 갑자기 기함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점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함수가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나한테 K가 3보다 작거나 같고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딱 보는 순간 여기에서 우리는 기준점은 3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같이 갖고 가야 돼. 일단 해석을 위한 툴들을 지금 풍부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다행히 3이 나왔어 이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좀 쉬워집니다. 자, K에서 3까지 그것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줬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그리고 K가 3에서부터 N까지 N이 왜 3보다 크다고 했는지 알겠구나 까지 온 거야. 자, 이 상태에 대해 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 함수는 0보다 작고요. 요렇게 만들어진 적분값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친구가 기함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원점은 항상 지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대칭한 형태니까 첫 번째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함수는 x세제곱입니다. 자, x세제곱이라는 녀석이 떠오를 거고 두 번째로 떠오를 수 있는 함수는 아까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생긴 함수하고 두 가지가 일단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준점이 아까 3이라 했다. 그죠? 자, 3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우와 왜 떨어졌지? 오늘 영상 찍는 거 쉽지 않다. 아까 척 잘 붙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떨어졌지? 저번에 좀 보완 점을 선생님이 좀 찾아볼게. 삐뚤어네. 야, 하필이면 오늘 봐야 되는 사람 많은데 되게 난잡하겠다. 편집을 좀 배워야 되나? 큰일이네. 자, 다시 여기에서 이 3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이 함수가 모순이 생겼어. 왜냐면은 K가 3보다 작다 했거든. 자, K가 여기 있으면 적분값이 양수가 돼버립니다. 모든 K가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모순이 생겼네. 0보다 작다 했으니까 모순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함수는 무조건 얘야 라고 이제 잡은 거지. 잡은 상태에서 역시 0보다 크다고 하니까 3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곳에 3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케이스가 되게 많아.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2번일 겁니다. 가장 특이하니까. 이게 이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 뒤에 예상은 할 수 있어. 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거니까. 자, 1번 케이스부터 한번 따져볼 거야. 자, 이 문항에서 내가 3이라는 지점을 줬다 잡았다. 1번 케이스, 즉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내 3이 여기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3을 기준으로 해서 쭉 잡아봤을 때 K가 3보다 작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동안, 자, 여기까지 가는 동안 뭐 다 음수 맞죠? 괜찮단 말이야 아직은.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기함수라 했거든. 기함수일 때 요 점은 원점에 대칭하니까 이쯤에 마이너스 3이 놓여 있을 겁니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K가 여기까지, K가 여기에 도달을 했다 하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의 면적이 동일하죠. 근데 부호가 반대네. 적분에서는. 따라서 이거는 인티그랄 치를 0이죠. 아직까지 괜찮았는데 문제는 K가 여기 가는 동안 여기에 딱 가는 순간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인티그랄 K에서 3까지가 음수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까지 올 때 음수 하다가 0이 된 거야. 0이 되고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요만큼 때문에 양수가 돼버리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모순이 생긴 거죠. 즉 여기가 모순이 발생되는 지점이거든요. 모순 발생 지점이 생기는 거고 따라서 아닙니다. 이거는 X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일단은 사실은 2번이 맞거든요. 2번이 전 케이스니까 일단은 아닌 거 먼저 보고 마지막 주인공은 마지막에 또 출연하는 게 좀 멋있으니까. 자, 2번 케이스를 우리가 좀 더 큰 거 가지고 볼게. 좀 더 키워보자. 그래서 내가 또 기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3이 어디쯤 있다고 합시다. 여기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원점 대칭하니까 마이너스 3이 이쯤에 있을 거야. 그죠? 자, 마3이 이쯤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잡아놓은 다음에 K를 또 생각해보자는 거야. M으로 생각해봐도 되나? M은 다 양수니까 뭐 상관없겠네요. 자, K를 생각해볼 건데 K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으면 바로 모순 생겼죠. 양수잖아. 여기 면적이니까.
그럼 여기서도 역시 모순 지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모순이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 둘이 다 아니야. 그러면 남은 거는 마지막 하나죠. 저거는 그럼 괜찮은가를 따져봐야겠지. 여기가 3이면은 대칭점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기함수라서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K라는 친구가 여기 있어도 음수죠. 여기 있어도 아직 음수고 여기까지 K가 가면 0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티그랄 치면은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동일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 후에 다시 K가 1로 가면은 음수죠. 모순이 안 생기죠. 아, 이제 모순이 없네? 모순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m은 오른쪽으로 했을 때 인티그랄 3에서 m까지 fx dx 양수라고 했는데 m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무조건 양수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m은 상관하지 않아도 됐죠. 아,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모순이 생기지 않는 요게 맞겠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가 논리에 안 맞고 이 그래프 논리에 안 맞고 이 그래프 논리에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얘일 수밖에 없겠어 라고 가는 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적분 문항들이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근이라고 하는 게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라 fx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고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fx는 x 곱하기 x제곱 빼기 9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고요. 네. 적분해야 돼가지고 마이너스 9x까지 일단은 정리를 극대값 구하는 거였네요. 네. 자, 그럼 극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극대값이 여기잖아요. 그럼 저거만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 가보자. f'(x가 3x 제곱 빼기 9가 되면서 따라서 0인 지점 찾는 거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알았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다 대입하자. 그러면은 3 루트 3, 9 루트 3, 6 루트 3이 되겠네. 따라서 f 마이너스 루트 3이므로 6 루트 3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는 문항들이 대부분 이럴 거예요. 이제 요 단원 뒤쪽으로 나올 때는 이럴 거고, 이거를 배우기 전까지, 요 부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런 영역을 전까지는 한 14번 정도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13, 14번에서 거의 끊겨요. 난이도가 쉬워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보통 별별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필러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함수를 정말로 거의 못 그릴 수준으로 줍니다. 그래서 혼자 막 싱크빅을 한 다음에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좀 더 복잡하게 결론 내는 거,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까지 하고 잠깐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야 되니까 요거만 아니네요. 미안해요. 한 문제가 더 있었어요. 네, 하고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극대값 시어 극대값 극대값 어떻게 하죠? 그 미분해가지고 미분을 했어. 그림이 나왔어. 둘 중에 누가 극대일까요? 이것이 바로 주석 효과. 나루트 3이 여기서 극대점이 여기가 극대점이죠. 네. 그래서 f-루트 3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너희들 정도면 양반이야. 선생님 예전에 가르치던 애들 가면은 진짜 1단원부터 다 까먹어서 온다. 추석 끝나면. 와, 너네 그때 진짜 멘탈 나가가지고. 그 친구들은 고등학생이잖아. 3주 뒤에 시험이었는데 수능 이게 추석 끝나고 수능이요? 그래서 추석 끝나고 3주 뒤에 이제 그 기말고사였거든. 근데 애들이 다 까먹고 온 거야.
와 그때 선생님이 진짜 머리가 하얘졌었어. 안 하면 까먹어요. 기억. 쌤이 맨날 하니까 기억하지. 보다가 이해 안 되는 거는 바로바로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특히 여기부터 해석 여지가 많아서요. 좀 말로 풀어 쓰는 그 설명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줄 때.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 뭐였지 하고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K랑 M 둘 다 0보다 K 사는 0보다 작거나 같고 M을 사면 그거나 같건데 둘 다 3번에서는 둘 다 0인 거예요. 그쵸. 3에서 3까지면 0이죠. 저 3번에서 그냥 0이라는 거죠 좀. 그치. 여기서 0이고 인티그랄 K가 여기였으면 음수. 여기였어도 음수가 더 음수 영역이 더 크니까 음수. 여기까지 가도 음수인데 여기 오면 딱 0. 그러다 다시 또 음수네? 하면은 인티그랄 K에서 3까지 fx dx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구나. K는 3보다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M은 3보다 크다 했는데 그럼 여기로 갔는데 3에서 M까지 양수. 쭉 양수지. 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자꾸 찾아야 되는 게 여기 답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봅시다. 모의고사 문제네. 전국 학평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평가는 평가 모의고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일부러 양수죠. 저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의심하기 시작해야 이제 뒤에 가면 왜 하필 0보다 크지? 0은 아니라고 돼 있네? 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이따 밝혀져를 대하여 뭐라고 돼 있었냐면 0보다 크고 xfy yfx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 그리고 나서 이게 뭘까? a f 프라임 제로 이거 아주 귀여운 문제입니다. F1 그리고 C 2 곱하기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x dx 아주 그냥 무섭지 하고 있네요. 대소관 교통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풀어봐요.
이러고 생각 좀 해보고 나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까요? 근데 풀기가 좀 힘들 거예요 아직은.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 한번 읽어봤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진짜. 뭔가 그 어차피 0에서 1이라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뭔가 함수가 y는 x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필 반대네. 이게 지금 뭔가 생각을 막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여기 뭐지 했을 거야 아마. 그죠? 1차적으로 이걸 보고는 아 뭐지 했는데 선생님은 아까 이걸 보고 아 그렇겠구나 라고 얘기한 게 있었다는 거지. 뭐 때문이냐면요, 일단 x하고 y가 양수죠. 그러면 이거 나눗셈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x, y로 양변을 나눌게요. 모든 면을 x를 나눠보니까 0보다 크고 y분의 fy 그리고 x분의 fx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f0는 0입니다. 지금 0,0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말로 요인이 바뀌냐면 빼기 f0죠 이거. 그리고 x 빼기 0에다가 fx 빼기 f0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고 보면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0,0을 지나. 근데 0,0에서 y,fy랑 x,fx라고 하는 두 점까지의 기울기를 재보니까 무조건 x, fx 쪽이 더 크더라고.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은 내가 x가 이쪽에 있고 y가 뒤에 있고 1이 여기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요때 그 기울기가 얘한테 그 기울기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일단은 양수잖아요. 양수밖에 없어요 지금. 양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얘가 요런 식으로 올라갈 때 요렇게 살짝 눕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원점에서 작은 지점까지의 기울기랑 원점에서 x좌표가 좀 커지는 곳의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작아져요. 이렇게 누워야지. 이해됐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fx는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 우리가 1,f1은 이쯤에 있겠죠. 자, 1,f1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있겠고 이렇게 이제 잡아놨습니다. 자,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f'0라고 있거든요. f'0라는 거는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f1이라 있거든요. 요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티그랄 1 곱하기 2 곱하기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x dx가 이 면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고 싶어 한다까지 온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자, 그럼 고민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내가 f'0하고 f1에 대해서 좀 싸워볼 수 있을까? 싸움을 붙여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f0에다가 선생님이 f1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뒤에다가 0분의 0 쓴 거잖아. 빼기 0 빼기 0 분자분모에 빼기 0을 했어. 어때? 내 숫자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거지만 이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0,0에서 1,f1까지의 기울기라는 거. 근데 저거 굳이 뭐든지 이렇게 의문이 들 때 무조건 물어봐. 괜찮아. 여기가 그런 곳이야. 저 그림상으로는 저런데 저게 막 훨씬 더 넣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쵸 그쵸. 더 넣으면 이제 이따가 나 그림 그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그린 거고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네, 큰 상관 없어요. 이제 걱정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야, 봐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였더라? 네, 여기서 요 얘기가 결론적으로 기울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면은 저 그래프 다시 한번 가져와 그릴게요. 그럼 0에서 1까지의 기울기하고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하고 앞산하고 있죠. 얘가 바로 이게 갈수록 기울기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접선 기울기가 떨어지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미적분 2에서 배웁니다. 그것도 아래로 볼록 오목 볼록으로 배우게 될 건데 그건 그때 이것도 자 요렇게 앞산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이긴다는 거를 알아버렸네. 일단 여기까지 하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C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A가 무조건 B보다 큰 건 알아버렸네 까지 온 거고. 자, 그러면 내가 C하고 누구를 가지고 비교하면 좋을까거든요. 자, C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제 C의 고찰인데 이 문제를 정말 좋은 문제를 갖다 놓아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자, C의 고찰을 하기 위해서 또 그래프를 보면서 싱크빅을 해봐야 되거든요. C라고 하는 게 지금 요 면적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하필이면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한대. 그치? 이 곱하기 2는 왜 했을까가 의문이 있어요. 의심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수학은 끊임없는 의심의 싸움이에요. 이게 꼬로만데 하면서 이제 왜 하필은 곱하기 했지? 곱하기를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아까 주원이가 직선 기준으로 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했잖아. 내가 이거 반대인데 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이어볼게요. 저기에서 왜 저 곱하기 2를 했는지는 대충 여기서 이제 뽀로감이 나옵니다. 요 친구가 2분의 F1이죠? 이상적인 넓이가. 즉 적분 자체를 C의 고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든요. 내가 저 적분이라는 게 넓이라는 거예요. 넓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된 게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x dx가 2분의 f1보다 크다라는 거 알아버렸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2분의 f1보다 크다 보니까 따라서 양변에다 2를 곱해버리면은 이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x dx는
F1보다 클 수밖에 없구나. 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F1이 제일 작다는 것만 알아냈으니 망했다. A하고 C를 또 해야 되네. 아, 칸이 모자릅니다. 아, 이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아, 풀이를 좀 확인을 하고 올 걸. 이거 두 개면 끝나겠죠. 칸을 좀 크게 썼거든. 아이고 어떡하지? 일단 한번 정리하고요. 네, 자 이제 우리는 A하고 C를 이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서 왜 안 끝나냐? 좀 끝나주지.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이제 보니까 C하고 A가 조금 보면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딱 봐도 잠시만. 선생님이 기깔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조금만 고민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설명이 깔끔하게 돼가지고 이걸로 오늘 끝날 줄 알고 여유롭게 얘기하다가 위기공사 지금 보자. 제로에서의 이걸로 설명이 되겠구나. 네. 자, 혹시 필기 됐으면 저기 지우고 여기만 잠깐 지울게요. 이거 너무 쉬웠던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방금하고 똑같은 근데 방법을 쓸 거야. 근데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 그러면 해결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까 주원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선생님 좀 늦게 그려도 돼요 했잖아. 늦게 그릴게요. 좀 늦게 그려. 그래야 돼. 그림이 너무 커져갖고 그러면.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접선을 그으면 지금 선생님 그은 게 f' 제로에 대한 제로 x라고 하는 녀석인 거 맞아요? 접선 기울기로 생각해 보면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1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뭐 할지 대충 눈치를 챘을 거야. 어차피 이거 면적 싸움이라서. 저기서 요 면적은 이 주황색의 면적이 2분의 1 f' 제로인 거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 아까 인티그랄이 얘였잖아. 따라서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x dx하고 그리고 2분의 1의 f' 제로 중에서 얘가 무조건 크죠? 이 주황색 삼각형이 노란색보다 면적이 크지? 네. 그래서 또 넘기니까 맞는 말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따라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넘기고요. 따라서 우리는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C, 그리고 마지막이 B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만약에 이게 반대로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림이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할게요. 이런 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었다고 하면은 1에서 끊었다고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보다 얘가 작지, 인티그랄이. 그치? 그리고 요 기울기보다 요 기울기가 작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삼각형보다 얘가 넓죠.
저거 반대로 나타내겠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쉐입이냐 요렇게 쉐입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까지 했으니까 자 정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시간 진짜 많이 뺏긴다 이거. 자, 그러면은 오늘은 다음 단원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정적분하고 미분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 한번 했어요.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지. 미분을 한 거를 적분을 하는 거랑 적분을 한 거를 미분하는 게 좀 달라 라고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 한 번 더 리바이브 되는데 정적분을 했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왜 그러지? 그냥 생각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y는 ft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면적을 s라고 잡죠? 그러면 저 s라는 녀석이 인티그랄 a에서 x까지 ft dt다 이렇게 나타내면요. 자, 지금 약간 의도가 보일 거예요. t에 대한 미지수도 있는데 x라는 미지수도 지금 존재하게 뭔가 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a라고 하는 한 정점을 기준으로 x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면적값을 바꿔주고 있지롱 막 이런 느낌이에요. 써있는 것만 가지고 보자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하는 과정을 보자면 이게 부정적분된 어떤 하나의 함수 중에서 적분 상수는 그냥 0인 거 써도 상관없지. 왜냐면 여기는 정적분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부정적분을 그냥 우리는 적분 함수가 0인 부정적분을 만들었다고 쳐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가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거를 g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라지 fx 빼기 fa가 되는데 이 상태가 되고 나니까 자 출발할 때는 분명히 t에 대한 적분을 한 건데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녀석이 x에 대한 함수죠. x에 대한 함수라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구나 라고 되는 거라 양변 한번 미분해볼까? 하면서 미분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근데 표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얘는 그냥 fx죠. 라지 fx가 어떤 적분인데 거기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 장황한 하나의 설명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결국은 이 친구가 gx지, 여기서 저 s가 gx지 사실. 그럼 gx가 얘인데 얘를 미분하니까 얘가 마치 사라지고 요 x가 대입된 게 튀어나오는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요 느낌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어 라는 거거든요. 그 결론이 그러면 이렇게 나겠구나. 아, 내가 어떤 함수 gx가 있는데 이게 인티그랄 a에서 x까지 ft dt라고 했을 때 양변의 미분을 통해 나오는 g'x는 그냥 fx가 된다는 느낌을 가져가라 라는 얘기죠. 마치 그냥 앞에 거 날아가면서 얘가 대입되는 느낌이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좀 할 수 있는데 여기 친구들한테 필요할까? 그래도 한 번 더 써야 되겠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내가 FTDT라고 하는 적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다가 얇은 이티엄님 하면서 이제 미분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정적분이니까 여기에 a가 들어가고 x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얘는 그냥 fx가 됩니다 라는 거 하나를 알게 된 거고요. 더 얘기할 게 없는데
오, 왜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에 그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따라가 드릴까 했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낫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니까 못 보겠구나. 그냥 할게요. 안 되겠다.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또 거의 그냥 마르고닥도록 하던 곳이라서 인티그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x랑 x 플러스 a ftdt가 우리가 이런 형식일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에다 미분을 탁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거든. 자, ddt를 아직은 안 할 겁니다. 요건 그대로 놔두고요. 자, 정적분을 먼저 해보면은 이게 f x 플러스 a에서 라지 f x를 빼고 있는 거 맞니? 이렇게 된 거 맞니? 아니면은 이거를 요거 한 단계 더 쓸까? fx가 ft가 x에서 x 플러스 a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을 계산 먼저 해보면 미분은 아직 하지 않고요. 대입만 하는 거니까 대입한 다음에 빼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정적분에서의 행위잖아. 그지? 자, 요런 행위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미분을 딱 때려버리면은 얘는 다시 fx 플러스 a로 바뀌는데 뒤에 것도 fx로 바뀌어요. 요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무슨 차이였냐? 여기에서는 아까 상수니까 얘가 들어간 게 상수다 보니까 요게 미분을 하면 0으로 날아가잖아. 그래서 없어진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식이죠. 이거는 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한테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쪽으로 표현되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표현되는 애가 있어. 두 가지로 분리돼서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분리에 대해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함수의 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차수가 뿡 떨어지는데 최고차는 계수가 사라져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차수에 떨구면 안 생기죠. 얘는 차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냥 내가 라지 fx 미분한 fx가 그냥 나오잖아. 차수가 떨어지진 않아요. 여기에는 차수가 떨어집니다. 최고차는 계수가 사라질 거야. 최고차는 계수가 같으니까. 뭐가 됐든 사라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녀석하고 요 녀석의 차이가 조금 생겨요. 식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차이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적인 변화만 좀 알아두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요 무지하게 쉬워요. 자, 말은 대단하거든? 근데 문제는 비루한 게 또 요런 내용 아니겠니? 자, 인티그랄 3에서 x까지 ftdt가 다 했더니만 x0 플러스 x 플러스 a다. 여기에서 나한테 a를 구해서 fx도 좀 구해줄래? 라고 문제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맨 처음에는요 x에다가 3대 그러면 인티그랄 3에서 3까지 ftdt 3대입한 거니까 12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인티그랄 3에서 3까지 fx dx는 0이죠. 인티그랄 a에서 a까지 ftdt는 0이니까 따라서 얘가 0이므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아버렸지? 라고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분이에요. 자, 양변을 미분할 거거든. 근데 좌변 미분하면은 밑에가 상수니까 얘는 그냥 fx로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우변 미분하면은 2x 플러스 1이래? 그럼 fx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하러 나온 문제지? 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끝났네요 문제가. 나 물음표 오늘 물음표 살인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시작하면서 내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이제 필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셨을 건데 조금 이 친구에 대해서 약간 신뢰를 잃었어 지금. 자, 그렇긴 한데 요렇게 지금 풀어라라는 얘기고요. 그냥 우리가 풀 때 원래는 기작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문제를 좀 바꿔야겠다. 근데 이미 썼는데요, 그죠? 보통 이런 다음에 뭐 f 얼마가 얼마다를 좀 하나 줘가지고 진짜로 식을 만들 예측
이런데 B 하나 딱 넣어놓고 요러면 이제 아 고객님 하면서 여기에 이제 9 더하기 3B 플러스 A가 0이다 이거 하나 있고 3은 3 넣으면 12 더하기 A가 맞는데 그냥 또 3 빼면 12 더하기 A를 빼놓으니까 0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12 더하기 A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아니지. 근데 잠깐만.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F3이 아니라 여기에 3이 들어간 거고 여기 3이 들어간 거고 여기 3이 들어간 거야. x의 3대입은. 그러면 인티그랄 3에서 3까지 f d dt 어떤 미지의 함수 하나가 있어. 네. 어떤 미지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을 3에서 3까지 적분했대. 왼쪽이 얼마일까? 0. 그래서 0이라고. 그래서 얘가 0이야. 아 뭔가 이 말의 의미가 0이야 라는 게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근데 여기에다 3대입하는 거랑 항등 관계니까 여기서 12 더하기 A라는 게 0이라는 의미로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 오 그녀가 왔어. 잠깐. 수원아 무슨 일이야? 내일 축제가 있어. 아 주원이가 왔어요. 네 주원이가 아무래도 축제에 배팅했거든. 축제 때문에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는데 맞았네요. 오 역시 주원이 속이 좋아. 그럼 우리네는 축제 언제야? 또 우리가 좀 맞출게. 아 우리는 안 해? 우리는 또 아이잖아. 우리 아이들은 또 쉽지 않아요 또. 영상 지금 장난 아니야. 핸드폰 떨어지고 중간에 끊기고 지금 좀 보는데 멀미는 좀 날 건데 앞 내용은 영상 좀 봐주고 그 다음 단원으로 지금 먼저 들어가자. 여기까지는 별 내용 없어서 다행이네. 더. 그 승급 테스트 일정이 나왔거든. 이따 설명해 줄게요. 네. 이 영상은 상관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사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왔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딱 거기가 시작이에요. 자, 정적분하고 이제 미분 관계를 배워볼 거야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우리가 여기를 좀 다시 할까? 이럴 때면 너도 진짜 피가 나. 그거 보고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라는 생각이 드네. 풀기 다 했지. 네.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건데 한 번 다시 할게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몇 개가 있었어가지고 그런 게 있나 봐. 성원이니까 처음부터 따라갈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정적분하고 미분관계를 배울 건데 사실상 여기서 배우고 싶은 정적분이라는 녀석이 미지수를 포함한 정적분하고 미분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A에서 어떤 x까지 ft, dt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이 함수는 ft를 적분을 할 건데 x가 자꾸 변해.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적분한 거니까 gx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어떤 부정적분 하나를 했고 하나를 끌고 갑자기 김치 나노. 자, 요거를 계산하니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해 볼 거예요. 그러면 g 프라임 x가 라지 f 프라임 x가 된단 말이지. 자, 근데 우리가 부정적분한 녀석한테 미분을 해버리면 원래 함수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스몰 fx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
G 프라임 X라는 게 누군가 이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인티그랄 A에서 X까지 FTDT가 있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뉴턴 방식으로 하자면 프라임 미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 그냥 fx가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이겁니다. 여기 위에 미지수 x가 같이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고 내가 요 내용에 대한 함수를 fx, x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양변 미분하면은 저기에서 얘가 마치 대입돼서 망하는 것처럼 보여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이거 다음 패턴이 이거거든요. 그럼 gx가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x에서 x 플러스 a의 ftdt다. 그러면은 우리가 겪는 과정은 동일하니까 라지 fx에 대해서 x하고 x 플러스 a일 거고 각자의 대입값에 대한 차이로 우리는 정리가 되겠지. 정리를 한 결론이 뭐로 나고 있냐 이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양변 미분하면 g 프라임 x라는 게 f에 x 플러스 a 빼기 fa로 fx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끝나버릴 거란 말이지. 끝난 것의 정리의 결론은 인티그랄 x에서 x 플러스 a ftdt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녀석에 대한 미분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 f x 플러스 a 마이너스 f x라고 즉 얘들이 대입돼서 그냥 순수하게 차이 빼기로 나오는 느낌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건데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밑에가 상수 형태였기 때문에 프라임을 치면 사라져요. 얘는 근데 얘는 밑에도 미지수가 따라다니니까 프라임을 쳤을 때에도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차이점. 그럼 얘가 그냥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인티그랄 3에서 x까지 FTD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문제를 바꾸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바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 라고 할 때 해석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적분의 특성 점적분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둘이가 한근 관계잖아. x에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좌변에 3을 대입하면 그리고 우변에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건데 자, 우리가 정적분에서 3에서 3까지 적분은 0이죠. 같은 범위 적분이 0이 되기 때문에 0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양변을 미분하는 걸 가지고 미분에 대한 접근 해보자고 하니까 좌변 미분하면 fx라고 될 거라고 이제 바로 쓰시면 되는 거고 2x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럼 뭘 해줄까? 여기에다가 이런 걸 넣을 거야. 아마도 f1이 3이다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런 조건이 추가가 돼 있을 거야.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요 뒤에 하나 붙어 있었겠지. 붙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1 대입해가지고 2 더하기 a가 3이니까 a가 1이다가 나오고 a가 1이니까 12, 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a하고 b를 다 구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식을 완성하는 문제가 좀 나오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문제를 적어볼 테니까 방금 말한 스타일의 문제가 뒤에 있었네. 이 문제를 방금 우리가 저기서 봐 해석을 통해 가지고 풀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사실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풀었습니다. 네, 그냥 빠르게 한번 풀게요. 너무 쉽죠? f 프라임 x가 그냥 2ax 플러스 1이죠. 그냥 3 넣고 그냥 때리면 끝나는 문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보려고 미리 써놨습니다. 자, fx가 모든 x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다. 와, 생기기 너무 길어 보여. 하지만 이거를 미분하는 순간 모든 일이 해결이 됩니다. 얘는 근데 곱의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그럼 여기도 미분해야지 하고, 얘는 아까 우리가 배운 게 fx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갑자기 없어지죠?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서 xfx가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이제 오늘 요 주제가 마지막, 이게 요거에다가 한 주제 더 할 건데 요거 주제 다음 주제도 저거거든. 자, 요 주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부러 의도된 킥이라 보시면 됩니다. 키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도된 키들이 여기 숨어 있어 라는 얘기고,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이자고 하면은 여기서 이거 x로 약분하는 게 아니고 뭐다? x로 묶어가지고 항등관계를 좀 우리가 조사하니까 f'x가 3x 빼기 8이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가면 돼요. 여기서 x로 나누면이란 말만 안 하시면 되는 거야. 요거 지금 이제 뒤에 가서 혹시나 논술을 쳐야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실전계나 여기서 x로 나누면 따라서 f'x는 이거다 이러면 감점이에요. 이거 x로 묶은 다음에 항등관계 때문에 얘가 얘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면 x가 여기면 어떡할 건데 막 이러거든. 교수님들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는 알았어. 자, 근데 우리가 f'x를 알았는데 fx를 또 알아봐야 되겠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거 다시 fx로 돌리자고 하니까 2분의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x에다가 갑자기 플러스 c가 붙는 상황이 되죠.
왜냐면 여기서 넘어가는 요 단계는 부정적분이지.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저기까지 갔어. 아, 이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걱정을 하지 말라. 여기에다가 얼마 넣어야 될 것 같니? 우리가 아까 방금 본 문제랑 똑같아. 힌트는 얘기했지.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 도와줘. 자, 우리 아까 X1 그렇죠. 저기에서 할 때 우리 요거 두 개를 맞추는 쪽으로 하는 게 좋았었잖아. 1을 다 대입해 볼 거거든요. 나도 오랜만에 이거 내네. 자, 1 곱하기 1 F1이 될 거고요. 1 빼기 4에다가 더하기 인티그랄 1에서 1까지 FT DT가 될 건데 이게 0으로 날아가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F1이 마이너스 3인 걸 알아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니까 2분의 3 빼기 8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이네 가 되므로 C라고 하는 친구가 보자 넘어가면은 5가 될 거고요. 2분의 10, 2분의 7이 되면서 우리가 드디어 fx가 2분의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7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가끔. 자, 근데 요게 이제 k 값을 대입했을 때 41이 되는 걸 찾아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수를 할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해야지. 자, 너무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죠. 자, fk라는 게 2분의 3의 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2분의 7이 41이래.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16k 이거 82, 75. 그럼 1하고 1하고 3하고 25 안 되고 5하고 15 안 되고 누구니? 3 어디 갔니? 자, 1하고 3이 있고요. 보자. 5, 3, 15, 25 안 되고. 아이고 이것도 뭐냐? 나 이런 거 찾는 게 제일 힘들더라. 25. 3하고 25네. 그러면은 9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하고 3분의 25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덥죠? 리모컨 사라졌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문항들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이 저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자, 이제 마지막 주제 한번 달려봅시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것도 출제율 100%라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거를 시험으로 안 낼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인티그랄 x ft dt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는요. 자, t에 대한 적분이라고 써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t에 대한 적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ft는 식이 맞는데 여기 있는 x는 상수 또는 계수라고 봐야 되는 거 같니? 그지? 왜냐면 t가 미지수니까 x는 계수야 지금. 그 말에서
위에 있는 식은 결국 x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a와 x라고 하는 범위였다고 합시다.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x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t가 지금 현재 미지수였기 때문에 이 표현법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전혀 없는 상태예요. 아,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얘기였다고 합시다. 어떤 gx가 x 곱하기 인티그랄 a에서 x까지 ft dt라고 하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을 한다는 행위를 하면요, 첫 번째 얘가 미분되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ft dt가 된다는 얘기고요. 플러스 두 번째 얘는 남는데 얘가 미분되니까 x fx다. 이렇게 우리가 미분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분의 해석 여지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한 번 더 얘기할게. 두 번째 케이스가 요것도 괜찮은 케이스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인티그랄 a에서 x까지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조금 바뀌네. x 빼기 t, f t, dt. 이거에 대한 해석도 좀 알고 있어야겠다, 그죠? 동일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역시 t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적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얘는 미지수인데 얘는 상수예요. 그리고 얘도 미지수죠. 식이죠, 식. 그럼 얘들은 미지수가 되고 곱하기 식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의 여지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x 곱하기 ft dt ft 마이너스 t ft의 dt라고 표현이 될 거고, 자, 우리가 적분이니까 따로 쪼개서 써보자 라고 한다면은 x ft dt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인티그랄 a에서 x인데 얘는 밖으로 못 나와서 t ft dt가 되어 있을 거란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만약에 얘를 gx였다고 합시다. x 곱하기 인티그랄 a에서 x ft dt 마이너스 인티그랄 a에서 x t f t dt 라고 하면은 미분을 해볼 건데, 즉 프라이스라니까 앞에는 x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x 곱하기 fx,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거예요. 자, 뒤에 것도 해보려고 하니까 얘는 t에 대한 미분, x 하나밖에 없네, 대입하면 된다 했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여기는 쓰는 것보다 팔로우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더 가져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제 거의 문제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선생님이 한 게 뭐냐, x 곱하기 인티그랄 그리고 여기는 tft 이렇게 돼 있는데 미분을 쳐버린 거예요. 미분을 제가 곱의 미분을 하는데 x 기준이니까 얘를 미분해야 되겠지. 미분되고 그대로 내었고 얘는 그대로 쓰고 얘가 미분된 거지. 우리가 이런 애들 미분할 때는 대입된다는 거를 방금 알고 왔으니까 써보는 거.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도 인티그랄이고 여기에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차피 미분할 때는 대입이라 했잖아. 그럼 xfx로 툭 하고 그냥 내려오면 된다는 거죠. 내려오고 나니까 얘가 사라지죠, 갑자기. 딱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남는 게 a에서 x까지 ft dt 라고 표기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야. 얘랑 얘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것저것 많이 없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살짝 보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시간 좀 필요해. 늘. 자, 저기는 그런데 요거 x-t ft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미분을 하고 나면요 인티그랄 ft dt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라는 얘기가 나오겠다, 그치?
이후에 아마도 미분하겠지 이 정도 생각해 놓으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투 배울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뒤에 가면 심을 받는지 잘 모르겠잖아. 일단 미분 한번 해봐 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뭘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일단 미분해놓고 생각해 라고 할 정도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예시 문항을 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수업이 거의 끝나가네요. 이렇게 칠판에 근데 왜 이렇게 정박이가 됐냐? 살살 지웠구나. 그렇지. 이 문제가 나와야 방금 한 얘기를 바로 할 수 있지. 이 문제거든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잠깐 가져볼게요. 이거 오늘 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fx는 저거예요. 아니, fx가 있는데 아, 이거를 만족한대. 아, 만족하고를 쓰려니까 칸이 모자라가지고 일단은 그냥 넘어갔어요.
약간 힌트를 줘볼게요. 이제 주어진 식을 양변을 분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 2번을 먼저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여기 양변에다가 나는 2를 넣고 싶잖아. 2 넣었어요? 우리 풀었어요? 왜? 아하. 여기가 처음에 할 때 조금 익숙해지는데 약간 렉이 걸려 항상 그런 것이라서 1번보다는 2번을 먼저 해볼게요. 2 넣으면 이거 0 되잖아요. 그죠? 2에서 2까지의 적분의 행위만 보면 되고 위 안에 있는 복잡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2를 대입하니까 0에서 0이 되면서 8 더하기 4의 더하기 4가 0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자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2에서 x까지 xft 마이너스 tft dt가 될 거고요. 얘가 x의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네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4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양변 미분할 준비가 끝난 거죠. 자, 좌변 미분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 바로 써도 되지만 처음이니까 정리는 다 해놓고 써볼게요. 와, dt 빼고 이제 양변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니까 인티그랄 2에서 x ft dt 플러스 x fx 얘 미분하니까 x fx 이꼴 x 3x 제곱 빼기 6x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때 얘가 사라지는 거지. 또 뭐 해야 될까? 미분입니다. 그러면은 좌변이 fx로 바뀌죠. fx가 6x 빼기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f2를 구해달라 했으니 f2는 6이네. 얘가 b가 되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가 a가 말 3이었죠? 3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안 하던 행위 하나가 적분할 때 여기다가 뭔가 숫자 집어넣고 막 이런 행위를 해본 적이 잘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 때문에 조금 렉이 걸려요. 그 두 번째가 이런 식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순간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좀 되거든요. 거부감이 좀 될 때 요거는 어차피 미분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분만 한번 해보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네. 자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고요. 숙제가 오늘도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숙제 문제 주자.
둘다 땡큐. 오늘 숙제가 조금 늦겠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가 오늘 들어가네. 그래서 RPM 123초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유제 10-12번까지 요거는 좀 적은데 왼쪽 왜 정리하면요 지금 RPM이 그 다음 단원이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숙제가 여기 연습 문제랑 얘가 조금 많이 나갈 거야. 다음 단원 숙제가. 그래서 근데 그 중간 단원에서 얘가 나오기 전에 얘 활용 파트로 바로 넘어가거든. RPM은. 근데 우리는 활용 파트 말고 함수 내용에 대한 거를 좀 더 할 거예요. 좀 더 할 거라 요번에 숙제는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숙제가 연습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이거 연습 문제가 나갈 거고 그 다음 숙제가 다시 RPM 나오고 RPM에다가 이제 유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갈 것 같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RPM 절반쯤 나갈 거거든요. 그 다음 RPM 나가고 여기 유제 나가고 연습 문제 하면은 저희는 진도가 끝나요. 해서 4번 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선생님이 좀 앞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좀 열심히 좀 달렸던 게 지금 와가지고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제 승급 테스트가 있으니까 이제 승급 테스트 이제 신경 쓰면서 준비해야 되고요. 네, 준비해 주시고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승급 테스트 일정이 달라요. 다르게 봐야 돼가지고 그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